이화우, 흩날릴새, 울며 잡고, 이별하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노라. 조선 후기 완도 신지로 유배해온 이세보의 한글 시조이다. 현대어로 의역하면 다음과 같다. 배꽃이 흩날리던 때 울면서 붙잡고 헤어지더님 가을바람에 낙엽이 지는 지금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하는가. 내 몸이 멀리 떨어져 있어 외로운 꿈만 자주 꾸게 되노라. 그 내용은 봄의 이별과 가을의 그리움을 대비하여 사랑과 그리움의 기억이 계절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음을 표현하였다. 이세보는 왕족 출신으로 철종과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신지도 유배 생활은 그의 문학 세계를 결정적으로 바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선비님, 귀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이곳 신지까지 오게 되셨는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조선 인조의 동생 능원대군의 8대손으로 지금의 임금인 철종과 친족되는 사람입니다. 이세보는 고지식한 관리였던 아버지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경기 안양에 있는 외갓집에서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29살 때에 아우세익이 과거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관인 한림에 제수되자 안동 김씨 측에서 저의 영향이라며 관직을 반대해 제가 흥분해 당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와 횡포를 비판했죠. 그러나 조정 권력을 장악한 안동 김씨 권력층의 반감을 사게 되었죠. 그때가 철종 11년으로 이곳 완도 신지도로 유배와 이렇게 좋으신 이장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참 애꿎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방이 바다인 이곳 신지는 한양에서는 매우 먼 곳으로 삼천리 유배지로 불릴 만큼 고립된 섬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를 젓는 배를 타고 인근 고금이나 약산을 통해 육지로 가면 탐진이라 불리는 강진현이 지척인 곳이지요. 이세보는 안동 김씨 일파의 세도가 당당했던 철종 때에 가장 기계 있는 선비 중에 한 사람이었다. 당시 안동 김씨의 세도는 하늘을 찔러 왕족을 귀양 보낼 정도였다. 흥선대원군 이하응도 이때 안동 김씨의 사찰을 피하려고 일부러 바보가 된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전한다. 이세보가 한양에서부터 신지도까지 천리가 넘는 길을 가는 동안 젊은 인재의 귀양을 슬퍼하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도 했으며 그가 탄 배가 항해하던 중 험준한 파도를 기도로 잠재우기도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세보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유배 생활을 했다. 겨울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운 바람을 맞고 여름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싸워야 했다. 그러나 그는 외롭고 살기 힘든 섬 생활에서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고통을 이기기 위해 95편의 유배 시조를 지었다. 이세보는 조선 후기 철종과 고종 때의 문신이며 시인으로 1832년에 태어나 1895년 6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본명은 세보이고 자는 좌보이며 본관은 전주이다. 인조의 동생인 순창군수 단화의 아들이다. 20살이던 1851년 철종 2년에 경평군으로 자귀가 주어졌다. 26살이던 1857년 철종 8년에 동지사절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29세이던 철종 11년 신지도로 유배와 3년간 고초를 겪다가 1863년 고종이 즉위하자 석방되었다. 37살에 대원군의 명으로 이름을 인흥으로 바꾸었다. 64세이던 1895년 고종 32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이를 애통해하다가 병이 나서 죽었다. 풍화, 시가 등의 시조집에 조선시대 가장 많은 459수의 시조를 남겼다. 다음 시는 완도군 장보고 공원에 세워진 이세보 문학 12에 새겨진 시조이다. 남풍에 가는 구름
한양 천리 쉬우리라. 고인 눈물 싸다가 임계신대 뿌려주렴. 언제나 임금의 은혜를 입어서 고향에 돌아갈까? 원문을 현대어로 의역했습니다. 이하 다른 시조에서도 지금의 언어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되는 현대어로 바꾸었습니다. 이 유배 시기에 남긴 이세보의 일기인 신도일록과 시조들은 조선 후기 우리 문학 가운데서 매우 감정 표현이 강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이세보의 신지도 유배는 단순한 지방 좌천이 아니라 사실상 사회적 단절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세보는 단순한 풍류 시인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고통을 깊이 탐구한 시인으로서 유배지에서의 외로움, 억울함, 세상에 대한 원망 등의 마음속 감정을 시조라는 형식의 우리글로 표현했습니다. 이세보는 신지도에서 3년간 가족과 떨어져 지냈고 정치적으로 버림받았으며 생활 환경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당시 강진현 관할이던 신지도 송곡리는 수군만호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조정에서는 만호성 주변 송곡마을 초라한 초가에 이세보를 거주케 했습니다. 신지만호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 것이죠. 선비님은 여기서 가까운 명사심리 해수욕장에 다니시면서 모래밭에 어떤 시를 쓰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의 시 일런지요? 나는 본래 어려서 서당에서 한자를 익혔으나 뜻한 바 있어 세종 임금이 창제하신 우리 한글로 시조를 쓰고 있지요. 한문으로 쓴 한시에 비하면 누구라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 글이어서 아마 후대에도 쉽게 읽힐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까마귀들은 서당에서 한자는 물론 한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해 남 놓고 기억 자도 못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겨우 자기 이름이나 읽을 줄 알아 행세하고 있지요. 선비님께서 읊으신 시조가 있으면 한 수 들려주시지요. 그래요. 이장님과 마을분들 덕분에 끼니는 거르지 않고 있으니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내 우리 글로 지은 시조를 몇 수 들려드리지요. 조석으로 모시던 임 3년을 못 뵈니 목석 같은 몸이 아니거든 먹고 잠자는 일이 온전하랴. 저 넓고 푸른 바다 놓였으니 그를 서로 하노라. 교통이 편리한 너른 천지 가고 오며 다 보리라. 병들어 누운 몸이 한양 천리 가기 어려워라. 내 몸에 날개가 없으니 봄 기러기를 부러워하노라. 이세보의 신지도 명사심리와 관련된 일화로 유배 중 그는 모래사장이 장관인 이곳 해수욕장에 나와 바닷가 모래밭에 시를 쓰고 은졸이며 목청껏 울곤 했다고 합니다. 이를 듣던 주민들은 그의 시 낭송 소리가 마치 원한의 통곡처럼 들렸다고 전해집니다. 바람결에 거친 파도가 치는 날에는 그 파도 소리가 모래사장에 부딪혀 마치 모래톱이 우는 듯한 슬픈 소리를 냈다는 것이죠. 이후 명사심리 해수욕장 한자어는 발글명에서 울명자를 쓰고 모래사를 붙여 바람과 파도에 우는 백사장이 심리나 된다는 뜻으로 명사심리 해수욕장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에는 은하수 다리, 땅에는 무수한 다리. 이 다리 저 다리 중에 귀향길 다리. 나 죽겠다. 차라리 넓고 큰 바다에 빠진 초나라 구론이나 될 거나. 가뜩이나 먼 고향을 장마지니 어이하리. 부모 동생 소식도 묘연해 마음이 무겁고 어둡다. 지금의 생사 모르니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랴. 모든 꽃도 부는 바람에 떨어지며 신분이 높고 귀하다 한들 세월 따라 늙고 죽는다. 하늘 나는 꾀꼬리 꿈속을 지나는 것 같구나. 이세보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시조 작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몰락해가는 양반 사회와 개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노래한 인물입니다. 그는 철종과 고종 무렵 활동했으며 특히 애정, 이별, 한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시조로 유명합니다. 조선 전기의 교훈적 유교적 시조와 달리 조선 후기 시조 특유의 감상성과 서정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세월아 가지 마라 아까운 청춘 간다. 백발이 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인생의 즐거운 때를 헛되이 보내지 말자. 그의 시에는 인생 무상의 정서와 청춘의 덧없음과 현실적 체념, 조선 후기 풍유적 표현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다음 시는 녹음이 우거진 봄철과 눈이 내리는 겨울에 지은 시조입니다. 녹음이 만발하니 백화가 피기 시작한다. 꽃이 녹음되고 녹음이 단풍으로 변한다. 사계절에 잊히는 세월이 덧없음을 알려준다. 초저녁에 못 이룬 잠 새벽녘에 달 기운다. 살인문을 열어보니 눈이 오고 달이로다. 어찌 한적하고 외진 산촌에 개는 짖어대는가. 그의 초기 시조는 특히 기녀와의 사랑, 이별, 재회를 노래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다음 작품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미 오신다고 하기에 문 밖에 나가보니 오는 임은 아니오고 지는 해만 서산 간다. 기다리다 지친 마음 눈물겨워하노라. 위의 시조에서는 기다림의 정서를 섬세하게 표현하면서 단순한 말 속에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가을밤 밝은 달에 반만 핀 연꽃인 듯 동풍세풍에 잠든 해당화인 듯 아마도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은 너뿐인가 하노라. 나는 꽃 보고 말하고 꽃은 날 보고 방긋 웃네. 웃고 말하는 중에 나와 꽃이 가까워라. 아마도 꽃을 탐하는 나비는 나뿐인가 하노라. 누런 까마귀 새는 버들이요 호랑나비는 꽃이로다. 기러기는 푸른 물이요 백학은 청송이라. 어쩌다 사람은 의탁할 곳이 많지 않다. 그리워도 못 보는 임 이저 무방하건만은 정이 병이 되어 사르는 게 간장이라. 이 심의 알량이면 무슨 시름 있으랴. 만나서 다정하던 임 그려서 생각이여. 그려서 생각하던 임 만나서 다정컨만 어찌 다 그린 정이 변하기 쉬워라. 밤은 깊어 자정되고 오던 임은 아니온다. 애타는 마음을 알량이면 제 정령 오련만은 어쩌다 무정가인은 이 사정을 모르는가. 위의 시조들은 남녀간에 느끼는 사랑의 아름다움, 그리움, 외로움, 허무함 등을 현실적인 언어로 서술한 것이지요. 이세보 시조의 특징으로 먼저 인간적 감정의 진솔한 표현을 들 수 있습니다. 그의 시조 작품은 왕권에 대한 충절이나 유교적 도덕, 교훈보다도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 표현했습니다. 그의 시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술과 풍류 속의 자조적 태도, 나이 들고 늙어감에 대한 허무, 신분과 현실의 괴리와 같은 정서가 자주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이세보의 시조는 조선 후기 사회의 풍류와 문화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중인과 서민의 문화와 유흥 문화가 발달했는데 이세보의 시조는 이런 시대 분위기를 잘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어적이고 부드러운 표현을 들 수 있습니다. 이세보 이전 사대부들의 시조보다 글이 살아있고 노래처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후대 가객 문화와도 잘 연결됩니다. 네 번째로 이세보의 시조는 개인 감정과 사랑을 진솔하게 표현한 서정성, 애상성, 이별, 그리움, 허무의 정서가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민요적이고 구어체 노래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풍류성, 술과 기녀, 유흥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감성 중심 시조의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고전 문학에서 이세보는 다음과 같은 문학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사대부 중심 시조에서 개인 감성 중심 시조로 변화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조선 후기 시조의 대중화와 가창화 경향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근대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감수성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보는 단순히 예시조 작가가 아니라 조선 후기 인간 감정의 변화와 문화적 분위기를 담아낸 시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세보가 신지도에서 쓴 신도일록은 그가 유배 중에 남긴 일기체 형식의 한글 기록입니다. 지금의 완도 신지도에서의 유배 생활을 세밀히 기록했으며 당시 조선 지식인의 생활상과 사상 등이 담겨 있어 지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입니다. 신도일록 후반부에는 시조 약 95수가 실려 있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 유배문학 자료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학자들은 그의 유배 시조가 감정을 숨기지 않는 문학이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고 합니다. 이세보의 유배지인 신지도 이전의 작품에는 풍류, 사랑, 유흥적 정서가 비교적 강했습니다. 하지만 신지도 유배가 그의 문학에 끼친 영향은 현실 비판, 인간 존재의 허무함, 병든 몸의 고통,
삶의 덧없음 등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국문학사적 관점에서 그가 지은 신도일록은 조선 후기 유배문학의 소중한 기록이며 개인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서정적 작품으로 조선 후기 유배문학과 우리시 문학을 대표하는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이 일기는 필사본으로 전승되어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신도일록의 내용과 구성을 보면 유배 생활 동안의 일상, 자연 관찰, 서신 왕래, 자아 성찰 등을 날짜별로 정리한 기록으로 저자는 섬의 지리와 풍속, 해상 교통, 어업과 농사 등 지방 사회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불운과 유배의 고통 속에서도 문학적 감성을 유지하려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세보 신도일록의 역사적 가치를 보자면 이 기록은 조선 후기의 지방사, 해양생활사, 지식인 문화연구에서 중요한 사료로 평가됩니다. 특히 신지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상을 생생히 기술했으며 당시의 유배제도와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기 후반부 시조 작품은 개인의 정신적 내면을 통해 시대적 긴장을 보여주는 대표적 유배문학 작품으로 간주됩니다. 철종 임금이 승하하고 고종이 즉위하자 이세보는 1864년 정치범으로는 제일 먼저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체구는 작았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옳은 일에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강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또 경우와 염치를 알아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랫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정도로 자애로웠으며 100여 수의 애정시를 지었을 정도로 낭만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말기인 1895년 고종 32년 명성황후가 일본 측에 의해 시해를 당하자 통곡하다가 병을 얻어 11월 23일에 세상을 뜰 때까지 459수의 다양한 주제를 가진 시조를 남겼습니다. 그의 시조 459수를 크게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애정시 104수, 유배시 78수, 현실 비판시 61수, 유람시 41수 등입니다. 그는 자신이 왕족이요 관료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시조를 남겼습니다. 조선시대의 관료가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시조는 이세보의 시조가 유일한 것이죠. 이세보는 당시 보기 드문 주제를 선택하여 우리 고전 문학의 부정과 불의를 비판하고 그 원인을 찾아 없애 정의 사회를 구현하자는 의미를 작품에 담아 새로운 문학의 방향을 제시한 업적을 남긴 한글 시조 시인이었습니다. 이세보에 이르러 노래로서의 고시조는 완성되었고 문학으로서 현대시조와 서정시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였으며 문인으로서 우리 문학사의 길이 남을 이정표를 남긴 것이죠. 다음은 이세보의 시조를 연대 구분 없이 주제별로 소개합니다. 먼저 행정관리로서 느낀 관청 주변, 법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성의 관찰사는 불법 도축한 자에게 형벌을 면하려 하지 말고 수령으로서 선악을 분별하고 아전과 비장 단단히 단속하소. 군사를 동원하는 병곤을 둘씩이나 찬 소관이 어떠할까. 한때의 분함 생각하여 혹한 형벌 지나치게 하지 마소. 가벼운 죄는 경감하고 무거운 죄는 중형을 내리소. 아마도 대전통편이 으뜸인가 하노라. 나라 없는 중신 보며 관찰사 없는 나라 보는가. 가련한 저 백성의 배를 끌어안은 같이 사랑하면 이른날 선대음덕이 자식과 손자 같음이랴. 저 백성의 거동 보소. 지고 씻고 들어와서 관에 한 섬쌀을 바치면 가내에 두 섬쌀이 부족이라. 약간 농사지었다 하나 그 무엇을 먹고 살까. 다음은 남녀간의 교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늙고 병든 나를 무정히 배반하니 가기는 가려니와 나는 너를 못 잊노라. 어쩌다 홍안이 백발을 마다하는가. 꽃 보고 좋던 마음 낙화될 줄 알았으며 촛불 아래 다정한 임 이별될 줄 알았으랴. 어찌 하늘과 땅은 변치 않고 인심은 달라. 이 몸이 꿈이 되어 님의 침상 슬며시 가서 분명히 현몽하면 놀라 깨어 반기려니 근심에 못 이룬 잠이 그러함도 어려워. 이별이 있거들랑 연분이 없었거나 연분이 있거들랑 이별이나 없어야지. 어찌 어려운 연분이 이별은 쉬이 하는가.
타던 말 어우르다 손잡고 다시 앉아. 다정이 잃은 말이 울지 마라 내 속 탄다. 지금의 은혜나 원망 없이 이별하니 쉽게 볼 수 있을까? 다음은 시인의 신변에 얽힌 내용이다. 뜰 앞에 석죽화는 밭꽃을 비웃지 마라. 백발 안 될 소년 없고 소년 아닌 노인 없다. 어찌 짧은 순간의 빛과 어둠도 자랑이 아니겠는가. 30 미만 이내 몸이 백발 없는 노인이라. 눈 어둡고 기운 없고 앓느니 병이로다. 아마도 청춘의 썩은 간장 늙기도 먼저 하노라. 춘산에 꽃 피거든 오작교 찾아가니. 뛰던 나무 고목되고 춘향은 간데없다. 무산이 적막하니 오색구름 타고 갔는가. 홍한 잃은 연후에 백발이라 탄식한들. 다시 점기 어려우니 후에 막급할 뿐이라. 어찌 경박한 소년이 올 일을 몰라 하노라. 착한 사람의 집에 악한 사람 적고 악한 사람의 집에 착한 사람 적다. 아마도 이를 일러 삼천지교라 하던가. 벗을 사귀거든 의심을 멀리하고 오래도록 서로 공경하여 처음과 끝이 같을지라. 아마도 군자의 교류는 깨끗한 물과 같다. 취중에 지낸 일로 깨고 나서 낭패 말고 색욕을 안 삼가면 병들어 후회 많다. 아마도 주색 두 글자는 사람의 일생인가. 정월에 농기구 닦고 2월에 밭을 간다. 장정은 들에 놀고 노약자는 집에 있어. 게으른 며느리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한다. 아침을 지낸 후에 저녁이 걱정이여. 저녁을 지낸 후에 아침이 걱정이라. 어찌 사람이 보리밥 한 그릇으로 때를 보내거니. 그대 추수 얼마인고 내 농사 지은 것은 토지세 병역세 바친 후에 몇 섬이나 남을는지. 아마도 다 바치고 나면 겨울나기 어려워. 다음은 국내를 여행한 내용의 시조입니다. 뜬 마음이 요란하니 절 구경이나 가세. 합천의 해인사요 영변의 묘향사라. 그 중에 금강산이야 더 말해 무엇하리. 내장사는 추경이요 변사는 춘경이라. 단풍도 좋거니와 채석도 기이하다. 어찌 세월은 때를 찾고 사람은 찾지 않네. 낚싯대를 둘러매고 강으로 내려가니. 뛰노나니 물고기요 날리느니 갈매기로다. 아마도 한가한 사람은 나뿐인가 하노라. 녹음 수양리에 낚싯대 들이었으니 한가하다 저 어부여 너야 무슨 일 있으랴. 만고의 영웅은 낚시꾼인가 하노라. 들어주시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